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국가 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오산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 마지막에 또 모텔 황제가 여러분에게 꿀팁을 하나 꼭 또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입지하고 있죠? 경기도 오산. 물건 번호는 118-455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말이죠. 2000년 1월 18일 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대지 면적 층수부터 한번 볼까요?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형성되어 있네요. 대지 면적 101평이고요. 연면적 428평입니다. 매가 현재 30억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소유자께서는 현재 직영 중이시죠. 최대 용자 2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본 물건 자기 자본 5억이면 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해당 물건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예비 매수인께서 본 물건을 취득하셔야 되겠습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인데 리모델링이 필요할까요? 모텔 황제님?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조금 나오시겠죠? 객실수 36개, 주차는 충분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한 평당 575만 2,066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오산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본 물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보유 기간 동안 보다 높은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향후에 처분할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 처분한 시점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갖기 위해서, 또는 매가 매매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해당 물건은 어떻습니까?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 리모델링 요건을 충족하는 굉장히 많은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100평 넘죠. 연면적이요. 객실수가 36개인데 연면적이 428평입니다. 그렇다면 객실 평수도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세권이죠.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공시지가도 570만원을 이상 나오고 있고요. 현재 매출도 4천만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도 어떻습니까?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도 2000년이기 때문에 지금 만으로 어떻습니까? 한 19년 하고 한 6개월 정도, 한 19년 하고 한 8개월 정도, 이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해당 물건은 리모델링 요건에 부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한 7억 정도는 이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면 월 매출이 7억을 투자했을 때 월 매출 현재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7천만 원 예상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의 소유자께서는요, 본 물건을 언제 취득하셨냐면 2011년 3월 28일 날
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신과 동시에 이때 당시 5억을 투자하셔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셨죠. 그래서 이제 보유 기간이 현재 8년 6개월 정도 되셨네요. 그 8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중개 시장에 물건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물건은요, 임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임차 주차장. 임차 주차장이 있는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을 주고 현재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용어를 잘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임대 주차장이 아닙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주차장을 누가 임대해 줍니까?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고요. 주차장을. 을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주차장을 임차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임대, 임차 그럽니다. 모텔 황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소유자는 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임대가 아니에요. 가끔 이제 실무에서 보시면 무조건 다 임대예요. 무조건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중개인하고 상담을 하실 때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텔 황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중개인과 상담을 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다 바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시면 중개인들이 여러분을 더 높이 신뢰합니다. 더 높이 신뢰하고 더 조심히 다가가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중개인들이 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하나를 쓰시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가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우리가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보실 건데요. 기대 수익률은 리모델링 하기 전과 리모델링을 한 후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자 지급액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현재 여러분께서 최대 이용자 25억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은요. 이자율이 3.8% 이렇게 적용이 되시겠고요. 1년에 9,5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부담하셔야 되냐면 792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에서 792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죠. 리모델링 전이라면.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리모델링 전. 기대 수익률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초기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리모델링 비용은 안 들어가니까 5억 투자하시죠? 5억 이렇게 투자하시고 월 매출 4천만 원 중에 한 달에 1,100만 원의 순수익을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리모델링 전 기대 수익률은 26.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모델링 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모델링 후 기대 수익률.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더 투자가 되겠죠? 5억에 플러스 7억 하시면 12억을 이렇게 투자하시면은요. 월 매출 7천만 원 예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그 7천만 원 중에 3,400만 원의 순수익을 예상하실 수 있겠고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리모델링 후 기대 수익률은 34%.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물론 오토로 가능합니다. 오토 시의 수익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텔 황제가 꿀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셨죠? 이렇게 빨간색 분필로 칠해놨는데요. 주차장, 임차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무에서도요, 엄청 좀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예. 전문가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매매 계약을 잘못 체결해가지고 잔금 치르기 전에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잔금을 하고 난 후에 사고가 발생이 돼서 다투었다가 나중에 소송을 갔다가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릇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물이 아주 맑고 청명해요. 거기에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그 물을 우리가 맑고 청명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지,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에는 이게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임차 주차장인데요. 해당 물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A 모텔이 이렇게 있어요. 입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이 없는 땅, 이런 걸 나대지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이제 B 모텔이 있습니다. B 모텔. 얘 소유자가 갑이고요. 소유자가 을입니다. 나대지의 소유자가 A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한 10대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3천만 원에 150만원씩 주고 임대차 계약을, 토지 임대차 계약을 누가하고 체결합니까? 갑과 A가 같이 이제 체결을 하죠. 토지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A 모텔의 소유자 갑이 A 땅을,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하는 겁니까? A 입장에서 잘 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죠. 당연히 잘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호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요, A 모텔의 주차장 같은 소유자라고 알고 있어요. 월세 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이 엄청 편합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꼭 A 모텔의 땅이 두 필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이 경우가. 만약에 갑이 A 사장님 월세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나 이제 계약 못 하겠어요. 100만 원에 해주세요. 그러면 A 땅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당신 안 쓰려면 말어. B한테 갑니다. B한테 가가지고 월세 160만 원에 170만 원에 계약합시다. 그러면 을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180만 원을 주고도 계약을 합니다. 180만 원을 주고도. 그러면 이렇게 사용했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 갑의 매출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무조건 하락해요. 을의 매출은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역세권에서 말이죠. 이런 나대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A 모텔을 취득을 하시면서 나는 이 땅 필요 없어 그러면서 포기를 하고요. 이 모텔 땅만 이제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A 땅을 여기 나대지 A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포기를 합니다. 계약을 해지시켜 버려요. 그러면 향후에 이 땅이
을이 이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때 이제 후회합니다. 그때. 한 3, 4개월 흐르고 나서. 그래서 절대 여러분 현재 소유자가 임차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갑이요, 여러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갑은 예, A와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예, 땅을 이제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 갑과 여러분 예, 여러분이 병이라고 하면 합시다.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경우에 모텔 황제가 만약에 이 계약을 진행을 한다면은요, 계약금 계약 체결 전 제일 중요한 얘기죠. 네. 돈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돈을 주기 전에 돈을 주고 나면 이미 먹물이 떨어지는 순간이죠. 네. 그래서 계약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요. 중개인이요, 실력이 없으면 이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면은요, 나중에 사고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갑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모텔 황제가. 갑 대표님, 이 A라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병인 저희 고객님께서도 이 나대지를 계속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을이 A라는 사장님이 과연 계속 계약을 진행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봅니다. 갑에게. 그러면 A라는 사장님 성향이 좋아요. 호텔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이 나대지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모텔 황제가 그러죠. 그러면 토지 임대차 계약상 보시죠. 토지 임대차 계약을 봅니다. 그러면 갑이 말이죠. 제일 현명한 사람이라면 토지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뭐라고 기재를 해놓냐면요. A는 이 모텔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더라도 매수인에게 똑같은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0만 원으로 계속 임대차 존속 기간을 보존해 준다. 이렇게 특약을 기재해 놓으면 아주 훌륭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놔야 갑이 A 모텔을 처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갑과 병이 매매 체액을 계약을 하는 시점이 말이죠. 토지 임대차 계약을 5년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중간에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1년 6개월. 그러면 존속 기간이 3년 6개월이 남아있죠. 네. 3년 6개월을 병이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병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약사항을 기재해 놓으시면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어떻습니까? 지난 시점 병이 A라는 사장님에게 매달 꼬박꼬박 150만 원씩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A는요 그대로 병에게 토지를 계속 빌려주고 싶겠죠? 그러면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증금이나 월세, 실무에서는 보증금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월세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50에서 160이든 뭐 170이든 뭐 180이든 이렇게 월세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병은 180이든 160이든 170이든 다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나대지를 주차장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텔 황제가 여러분께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 소유자의 성향이죠. 소유자의 성향입니다.
그 부동산의 성향은 소유자의 성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갑이 아무리 그렇게 A와 토지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을 잘 기재를 했어도요, A라는 사람이 성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존속 기간 중이라도 그렇게 특약을 썼다 하더라도 내가 월세를 170만 원 달라고 하면은 병은 줄 수밖에 없겠구나. 왜? 내가 150만 원에 못 주겠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 됩니까? 체결되기가 어렵겠죠? 네, 그거를 A가 악용을 하는 겁니다. A가 악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성향이 안 좋다. 그렇죠? 네, 성향이 안 좋다. 그러면 중개인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갑에게 먼저 동의를 받습니다. 갑 대표님, 그렇게 토지 계약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러면 병 대표님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 하나 기재해 주시죠. 기재해 주시고 뭐라고 기재해 주시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 나대지 땅을 그대로 3천만 원에 150만 원에 병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이 책임을 진다. 이 정도 특약사항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못될 황제가 A라는 사람을 또 만나보죠. 미리. 언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 사장님, 지금 갑과 병이 모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병이라는 분이 말이죠. 아주 성향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장님께 매달 꼬박꼬박 월세 150만 원씩 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 대표님께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한번 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갑과 같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용 그대로 존속기간 남은 3년 6개월을 좀 보존해 주시죠. 그러면 A라는 사장의 모텔 황제가 성향을 봅니다. 싹 봐요.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몸짓과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성향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분이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좀 성향이 별로인 분이구나. 그래서 병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차장 땅 주인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아니면 성향이 좀 별로입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하는 거 일단 미뤄놓으시고요. 이 A라는 사장님이 반드시 토지를 임차를 줄 수 있는 동의를 확약서를 하나 받아놓고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덜컹 먼저 계약금 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했을 때 계약 체결됐죠? 여기서 계약 체결 안 됐습니다. 체결 안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무슨 의무가 남아 있습니까? 잔금도 하셔야 되고요. 잔금도 하셔야 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또 이제 체결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완만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갑도 불리하고 병도 불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중간에 앞에 있는 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손님이 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무조건 예비 매수인들은 그 땅을 같이 임차를 하셔야 되고요. 임차를 하는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A죠? A. 특약사항에 아무리 기재를 해놨어도요. 성향 자체가 별로이면 이행을 안 해주면 물론 소송을 걸면 이깁니다. 소송을 걸면 이기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 소송 몇 달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완만하게 체결되기는 아주 희박하다는 겁니다. 이 물건 말고도 다른 물건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굳이 병 대표님 입장에서는
A 모텔을 끝까지 취득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말이죠. 갑, 매도인.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매도인 중심 시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매도인 중심 시장이에요. 매수인, 죄송합니다. 매수인 중심 시장이에요. 사고자 하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호텔, 모텔은 더더욱 매수인 중심 시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갑이, 매도인은요, 매수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 요건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요건을. 그 중에 하나가 임차 주차장이 있다면, 임차 주차장을 병 입장에서 나 주차장 안 쓸게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초보 매수인이죠. 예, 완전 초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갑은 날개를 다는 겁니다. 아이 좋아라 그러겠죠.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런데 모텔 황제 강의를 들었던 병이에요. 모텔 황제가 꼭 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은 중개인과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병이 대표님이 임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개인과 협업해서 A를 설득시켜서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서 계약금 계약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시고 토지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셔서 향후에 병 대표님이 모텔을 운영함과 동시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이 매매 계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갑도 완만하게 모텔을 처분할 수 있고요. 또 병 입장에서도 모텔을 취득함과 동시에 주차장을 잘 사용해야만이 매출도 꾸준히 누릴 수 있고 수익률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임차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임차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방금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갑이나 병이나 중개인이나 아무런 하자 없이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